네, 방금 보신 이 설전의 파장이 국회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이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요. 정청래 방지법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퇴거 불응죄로 고발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일단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선 정 위원장 속 시원하게 말 잘한다 이런 반응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 정 위원장의 스타일은 정치 신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책에 보면요. 당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는 의원은 좋은 국회의원이고 상대 당에게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 황희정승형 의원은 나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과연 이런 신념이 법사위원장이란 직책에 어울리느냐? 이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청래 방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을 했고요.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과 같이 국회 운영을 어떤 야만의 국회의 모습으로 운영하는 그런 파괴적 운영을 하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전략담당 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의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유정 의원님. 네. 정청래 위원장이 좀 도가 지나친 게 아니냐, 뭐 저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를 놓고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징계안을 제출했군요. 여당에서요. 그렇습니다. 방금 그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무슨 야만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이었던 법사위나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좀 반추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까지도 결국은 다 폐기 처분돼 버리는 상황이었으니까 좀 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상범 의원이 이제 25일 날 법사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집에 갔더니 아드님이 이건 너무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좋게 풀겠다 정청래 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좋게 풀겠다는 결과가 윤리위 제소이고 또 정청래 방지법이라는 것인지 좀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까스로 원구성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 상임위별로 할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법사위나 과방위 안 가겠다, 바꿔달라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학업에 뜻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뒤늦게 들어와서 시비 거는 걸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네. 다분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법대로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수 뭐 지지층이나 뭐 당원들이 보시기에 속 시원한 점도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또 한편 보시기에는 그 진행 과정이나 또는 내용에 대해서 100%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차차 간사간에 좀 협의하고 이러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지 윤리 제소 법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민주당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청래 위원장도 저렇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리 제소라는 게 누가 봐도 이건 감정 섞인 그런 액션들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뭐 크게 실효성도 없는 것들인데 공세로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첫 문을 열면서부터 이렇게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뒤늦게 합류한 국민의힘이 정말 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의 윤리 서로 제소하고 또 정치의 사법화 굉장히 걱정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지양하고 조금 서로 얘기하면서 좀 풀어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맞받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문호동 불법 파업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를 막아서다가 위원장의 제지당하니 분풀이용으로 윤리 제소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 본인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한번 붙어보자. 철퇴를 가하겠다. 네,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는데 김전 의원님, 이게 앞서도 김정 의원이 지적해줬지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윤리위 제소가? 실효성 없죠. 왜냐하면 윤리위 제소를 해도 그 윤리위원회 구성이 민주당이 다수거든요. 네. 의결이 될 리도 없고 또 상정해서 의안으로 토의가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결정되지도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윤리위 제소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인 그 공격 수단으로 활용이 되니까 저러면 또 정청래 의원 보시다시피 물러설 뿐이 아니잖아요. 네. 또 전부 다 윤리위 제소할 거고 그러면 국회가 싸움판, 난장판으로만 되죠. 네. 그 국민들이 보면 전부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으로 변하거든요. 윤리위원회 전부 제소가 되니까 윤리적이지 못한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가 계속 저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모인 게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꾸 될 텐데 하루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네. 국회에서 실제로 이렇게 윤리위 제소가 돼서 징계가 내려진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네,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해졌다라는 내용을 한 번도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이러한 카드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서로 간의 명분 싸움을 계속하고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정치력이 서로 간에 좀 부족해진 상황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여론을 보면 위원장의 그 고압적인 태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고압적이라고 느끼지 않고 네. 아니 국민의힘은 그동안 뭐하고 무단결석 계속 하다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왜 수업 방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집권 여당답게 당당하게 쿨하게 들어왔으면 당당하게 일을 해야지 예. 들어오자마자 땡깡부터 피우느냐 이러한 여론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국민의힘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절대 다수인가요? 다수인가요? 제 주변은 다수입니다. 아, 주변에서는요? 네, 네. 댓글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그 민주당 쪽에 좀 우호적이지 않은 이 포털의 댓글만 보더라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늦게 들어왔으면 이제 제대로 일할 생각을 해야지 왜 회의를 파행으로 유발하려고 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느냐, 파행 유발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국민의힘이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의힘께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21대 국회의 추억에서 벗어나십시오. 21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이 하는 일을 모든 것을 국정을 발목 잡는 건 다 법사위원장 하나 잡고 있어가지고 총선의 민의를 완전히 왜곡하는 그 자리를 계속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계속 좀 추억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침대 축구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겁니다. 추억하지 말자. 네. 그렇군요. 네, 김용남 의원님, 지금 결국 그러면 이게 실효성은 좀 떨어지지만 정치적인 이제 어떤 수싸움의 수단으로 윤리 제소가 활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모아지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오히려 즐거워할 것 같다. 그렇죠.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입법 청문회 과정도 그렇고 법사위 이제 여당이 처음으로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도 보여주는 행동이 사실은 강성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윤리 제소하고 뭐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 퍼부으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진짜 잘하나 보다. 뭐 계속 더 열심히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양쪽의 극렬 지지층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어떤 측면에서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뭐 흔히 말하듯이 정치인에 관한 모든 기사나 뭐 이런 거는 자기 부고 빼고는 다 좋은 그렇죠. 기사라는
농담의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인지도도 높아지고 언론의 언급도도 높아지고 뭐 그런 거네요. 그런데 2년 전에 21대 국회 아까 얘기해 주셨죠. 국회 과방위에서도 지난 화요일에 법사위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찬반 토론 시간입니다. 찬반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안 좀 해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네네. 그 부분 지금 사과하세요. 본인이 위원장입니까? 위원장 발언을 제지하라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퇴장 명령 내리겠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식의 이 상임위 진행이 될 것이라면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이거 어느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간사가 없기 때문에 첫 회의는 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0조에서는 위원회는 교섭 단체별로 정의하라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할 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발해. 자, 권성동 의원님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고발하는 게 좋은데 정의하라니까 그래.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정의하는 것도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네, 이번이나 상당히 비슷한데 김희정 의원님, 네. 이러면 이게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펼쳐진 장면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위원장의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봐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일정 부분 개인의 캐릭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에도 썼듯이 뭐 나쁜 사람이라고 욕 들어 먹는 것이 오히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다, 좋은 국회의원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일단 뭐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들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거를 본인의 이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진행이나 또 앞으로 의정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고 후련하다 이런 느낌을 동시에 받으면서도 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조금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하자. 간사 간에 좀 협의하면서. 왜냐하면은 18대 국회 정말 선진화법이 없었던 마지막 동물국회라고 불리던 그때에도 그래도 당신은 한나라당이었는데 저 간사 간에 합의하고 이러면서 위원장이 또 야당에게도 발언권 많이 주고 그때는 81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제 네. 그런 위원장도 계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안위의 조진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발언권도 많이 주고 야당 그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의 이제 전국 상황이 그때하고는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이렇게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네. 좀 더 다수의 국민이 우리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아쉬운 마음도 한편 들거든요. 네. 그러나 일단은 뭐 뒤늦게 들어온 국민의힘도 저는 할 말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상임위원장의 그 역할이다,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게 상당히 궁금해서 국회법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그런데 위원회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니까 여야의 간사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죠. 김재원 의원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벌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과연 이 국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법대로 하는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는 정치 중심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법은 그 의사를 그러니까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그 정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절차를 세세하게 의사봉을 몇 번 두드려야 한다. 뭐 대체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에 의사 진행 발언을 순서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은 전부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단순한 규정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초등학교 그 학급 회의 같은 데도 있지만 이런 규정이 없어도 잘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른들이 모이고 또 사회 지도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네. 저렇게 그 국회법으로 일일이 다 정해야 과연 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일일이 정해 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할 거냐에 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정해서 국회법 위반이다 아니다, 뭐 무슨 정청래법을 만들지 말자, 윤리위원회 제소한다 제소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다 풀어야 될 문제를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서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런 법적인 제한 또는 윤리위의 제소 이런 수단을 거론하는 것이지 네. 근본적으로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수의 우위를 가지고 국회를 완전 장악하고 운영하려는 여당의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의도가 있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는 한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이죠. 네. 아무리 소수당이고 다수당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다수결로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사회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의 그 본령이고 정치의 본질인데, 그거 없이 그냥 마구 일방통행으로 한다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또 한쪽은 막아야 되고 한쪽은 막는 걸 또 밀어내고 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동물국회가 네. 항상 되는 거죠. 네, 김용남 의원님, 이게 국회법 이제 규정이긴 한데 이걸 뭐 어겼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반드시 안 지켜도 정치적인 타협이나 협상 이런 게 더 우선시 되는 게 국회의 관례였나요? 그렇죠. 사실은 뭐 회의 진행 또 그 중간에 정회하거나 속회하는 것도 통상의 경우에는 양당 간사를 불러서 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통상의 회의 진행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정청래 방지법을 만든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회 내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처벌받은 사람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죠. 예. 실제로 처벌이 될지도 매우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대립하는 가운데 뭐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능사만은 아닐 거고, 이게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도 옳지 않거든요. 그럼 사법부에서 보기엔 아니 이거 국회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야지 이걸 왜 자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가져오냐, 뭐 이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또 그런 입장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습니다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게 처음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거든요. 22대 국회 끝나갈 때쯤 되면 정말 과간일 것 같아요. 네. 자, 윤재관 의원님, 22대 국회 시작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기싸움이 상당합니다. 네. 일하는 국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려 있는 게 있겠죠. 키는 용산이 변해야 되고 대통령이 변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당이 좀 변해야 됩니다. 네.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와 주역들이 가장 찌질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그런 관행을 아예 없애고 법이 논의되기만 하면 야당 보고 마음대로 하라. 우리는 용산에 가서 초등학생처럼 용산에 가서 일러 바치고 용산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여의도의 정치를 완전히 방기하는 이러한 정치가 계속되는 한 이러한 대치 상황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총선의 민심은 저런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라. 그래서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하라라고 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은 여당과 용산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지금 거부권만 행사하겠다고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야당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에 맞춰서 용산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치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해야죠. 자꾸 검찰권 남용해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정치를 계속하니 대한민국의 지금
지금의 상황이 암울하고 미래도 더 암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를 복원해야 되고 그 복원의 핵심은 용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